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저는 잘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라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타입이긴 한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 몫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말하기도 하죠. 지금부터 그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밤 제가 읽어드릴 책은 이은혜 작가님의 쓰지 못한 단 하나의 오프닝이란 책입니다. 방송 작가로서 방송가에서 5년여간 몸을 담았던 작가님은 그때 당시에는 말하지 못했던 방송가의 불공정과 비정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크린을 통해 또는 주파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마치 달의 뒷면과 같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님은 말합니다. 비단 방송가의 일만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알면서도 묵인해왔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당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당장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0에서 벗어나 0.0001%라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신 작가님의 용기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책이 증언과 기록, 연대와 선언의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장한 마음을 조금 담아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지 못한 단 하나의 오프닝, 방송가의 불공정과 비정함에 대하여. 놀랍도록 창의적인 변종 계약서.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돈다.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 아무리 비슷한 색감과 발색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해도 완벽히 같을 수는 없다는 이미 해버린 소비를 합리화해주는 문장이다. 이 말이 방송업계에서는 이렇게 치환된다. 하늘 아래 같은 만행은 없다. 지난 2017년 겨울 처음으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라는 게 마련됐다. 문화체육부 관광부가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 1년이 넘는 협의를 거쳐 만든 포맷이다. 소식을 접한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은 기뻐했다. 종이 한 장 없이 구두로 채용되고 하루아침에 잘리던 나날들이여 이제는 안녕. 그리고 3년이 지났다. 방송계 프리랜서들의 숨통이 좀 트였을까? 쉽게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하늘 아래 같은 만행은 없다더니 계약서가 없어 태연자약하게 이뤄지던 일들이 계약서 아래서 섬세하고 교묘하게 이뤄졌다. 계약서가 계약서가 되어버렸다. 계약서 도입 전과 후를 김보통 작가의 예로 비교해본다. 표준계약서 도입 전 김보통 작가는 모 프로그램의 모집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다. 공고에는 급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상근이라는 글자는 명확하게 보였다. 면접 이후 합격 연락이 왔다. 김보통 작가는 첫 출근하고 나서야 급여와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계약 기간을 묻자 그런 것 없이 쭉 일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안심하고 상근 근무에 들어갔지만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김보통 작가는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계약 해지가 아니라는 관리자의 말이 비수가 되어 김보통 작가의 가슴에 꽂혔다. 표준 계약서 도입 후 김보통 작가는 모 프로그램의 모집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다. 공고에는 상근이라는 글자가 명시되지 않았다. 업무를 수행하려면 작가가 상근해야 하지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프로그램 측에서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면접 이후 합격 연락이 왔다. 김보통 작가는 방송사와 계약서를 썼다. 그런데 문체부 권고 표준계약서와는 내용이 좀 달랐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되는 형태였지만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었다. 김보통 작가는 찜찜했지만 꼭 일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기에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리고 1년이 되기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 해고가 불법이 아니라는 관리자의 말이 비수가 되어 김보통 작가의 가슴에 꽂혔다. 계약서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 더 나쁠까? 아니면 독소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더 나쁠까? 나는 그나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다. 계약서는 방송계 프리랜서들에게 에어백과도 같다. 그나마 1년 단위의 고용 안정도 계약서가 생기기 전에는 없던 일이다. 계약서 도입 전만 해도 그저 프로그램 책임자의 말 한마디에 작가의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었다. 방송계 프리랜서들은 선이나 믿음, 함께 보는 시간에 따른 신뢰 같은 그런 형태 없는 것들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내게 신뢰를 가진 PD가 프로그램을 떠난다? 그간 쌓은 업무 전문성과 관계없이 내 신뢰도는 다시 제로가 되었다.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에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까?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시키는 일만 해서, 불편한 소리를 해서 등의 이유로 작가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생겼다. 작가들은 점차 목소리를 잃었다. 그런 업계 환경에서 표준계약서라니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하루아침에 내쳐지지 않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언제든 상황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니. 이런 내용의 조항은 기껏 마련한 에어백에 구멍을 내는 꼴이다. 구멍 뚫린 에어백은 아무 기능이 없다. 그저 거추장스럽기만 할 뿐. 피해 사례도 놀랍도록 다채롭다. 방송작가 유니온이 지난 2018년 12월 26일 공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주년 토론 자료집에 따르면 A 방송사는 6개월 단위로 고용기간을 한정하더니 급기야 1개월, 3개월짜리 계약서를 만들었다. B 방송사는 계약서 안에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이라는 문구를 넣으려다 노조의 교섭으로 독소 조항을 수정했다.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쉬운 해고를 이뤄내려던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참으로 창의적인 계약서 변형 사례다. 하늘 아래 같은 만행은 없다. 만행도 진화한다. 정부가 방송 집필 표준계약서를 만들면 사측은 계약서 내용을 고치며 변화를 막는다. 창과 방패를 보는 것 같다. 계약서 도입 이후에도 작가 처우는 독인 객인이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작가들은 무력감에 침잠하지 않는다. 다소 두렵긴 하지만 땅 위에 두 발 단단하게 딛고 서 있는다. 다음 고난은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다음 스텝을 준비한다. 방송계의 공고한 관행만큼이나 수십 년간 방송국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작가들의 맷집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아끼는 동료에게도 계약서를 요구하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계약서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쓰랬더니 노예 계약서를 쓰고 올까봐 겁도 난다. 업계에 스산한 얘기를 잔뜩 늘어놓았지만 나는 내가 일하던 공간과 업무를 정말 좋아했다. 저임금, 무계약으로도 놓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신보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 역시 끝까지 신랄할 수 없는 사람이며 사실은 희망하기 위해 비건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 쓰고자 했다. 방송에 절대 다루지 않는 방송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다고 당장 바뀌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쓴다. 이 글을 읽고 한 명의 프리랜서라도 불공정한 계약서를 걸러내게 된다면 그에 앞서 사측에 계약하자고 내밀 방송 집필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한빛이라는 이름. 수고했어. 오늘도 힐링 드라마 탄생. 드라마가 때론 위로가 되더라. 각박한 일상에 지친 젊은이들 위로한 드라마. TVN의 2016년 드라마 혼술남녀를 향한 기사 제목들이다. 노량진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혼술남녀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막을 내렸다. 그리고 단 하루 뒤 제작팀 조연출 PD가 목숨을 끊었다. 이한빛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세간에 알려졌다. 세상은 혼란스러워했다. 호평받은 드라마를 만든 신입 PD가 왜 세상을 떠났을까? 이 PD의 가족은 아들의 형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진상규명에 몰두했다. 청년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유족을 도와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는 긴 시간에 걸쳐 그의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특히 이한빛 PD의 동생 이한솔 씨는 홀로 직접 발품을 팔아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나며 증언을 수집하기도 했다. 6개월이 흐른 뒤 대책위는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통해 이한빛 PD가 처했던 노동 환경을 알 수 있었다. 이한빛은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이었다. 그가 몸담았던 일터에서는 디졸브 노동이 만연했다. 디졸브란 편집 기법 중 화면이 겹치는 기술을 뜻한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 디졸브는 오늘과 내일의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장시간 진행되는 노동을 가리킨다. 이한빛 PD의 가족은 언론을 통해 그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새벽 2, 3시가 되어서야 들어와 겨우 한두 시간 자고 다시 나갔다고 증언했다. 촬영이 진행된 55일 동안 그가 쉰 날은 단 이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신 통화 건수는 1547건이었다. 수신을 제외한 발신 통화만 봐도 이렇다. 대책위는 이 PD가 의상, 소품, 촬영 준비, 영상 파일 딜리버리, 촬영장 정리, 정산, 편집, 촬영 통제 등의 일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고강도 장시간의 디졸브 노동보다 더 그를 괴롭힌 건 그가 느껴야 했던 자괴감이었다. 이한빛은 공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월급의 일부를 매달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4.16 연대, KTX 승무원 대책위원회, 빈곤사회연대에 기부했다. 이한빛은 또한 연대하는 사람이었다. 용산 참사 추모 미사에서 또 재벌 기업의 노동 탄압에 항의하는 퍼포먼스 현장에서 이 PD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타인에게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에게 드라마 제작 당시 비정규직 계약 해지 관련 업무가 주어졌다. 특히 해고된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선입금됐던 돈을 돌려받는 일은 이 PD를 가장 괴롭게 했다. 노동자와 약자를 위해 투쟁하던 그가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그들을 궁지로 내모는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당시 이 PD는 가족과 친구에게 존엄성 지키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가 겪은 괴로움은 유서에도 절절하게 드러난다.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물론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네들 앞에선 노동자를 쥐어짜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2~3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하는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 아니, 세상에 등 떠밀렸다. 그가 죽음에 닿은 과정을 알게 된 유족과 대책위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릴레이 시위, 추모 문화제,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갔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결국 CJ E&M은 홈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게시하고 제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위로금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이 PD의 가족은 방송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자고 역제안을 했다. 이 PD가 세상을 떠나며 던진 화두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2018년 1월 한빛이라는 이름이 장소 명사가 됐다. 방송가의 중심인 서울 상암동에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된 것이다. 이 PD의 가족은 아들의 형의 죽음 이후 제각기 투사가 됐다. 아버지 이용관 씨는 방송가를 비롯한 국내 비정규직 문제에 헌신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위해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민주노총 이상진 집행위원장과 함께 29일 동안 단식 투쟁을 진행했다. 함께 단식하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단식 23일째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용관 씨와 김미숙 씨는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야 단식 농성을 마치고 병원을 향했다. 이한빛 PD의 동생인 이한솔 씨는 한빛센터의 비영리 공익활동가로 일한다. 그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 살인적인 노동 여건을 바꾸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촬영, 조명, 음향, 미술 등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제보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가장 보통의 드라마라는 책을 펴냈다. 책의 부제는 이렇다. 드라마 제작의 슬픈 보고서. 이 PD의 어머니인 김혜영 씨는 상실감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녀는 한빛센터 홈페이지와 언론에 60여 편의 글을 써서 올렸다. 그녀가 기억을 더듬어 써내려간 글에는 가족의 생이 녹아있다. 아들의 기저귀를 갈던 남편의 모습,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경주에서 자전거를 타던 기억, 그리고 현재 아들이 쓰던 백팩을 엄마가 메고 출근하는 일상까지. 김혜영 씨는 글을 통해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잡겠다며 한빛이 이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가 실현될 때까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그녀의 글에서 나는 그리움뿐만 아니라 아들이 남긴 뜻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읽었다. 그러니 그녀 역시 생의 투사다. 이제 한빛이라는 이름은 많은 것을 가리키는 명사가 됐다. 방송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재단의 이름이자 장소명이며 한빛센터에서 주관하는 미디어 노동 인권상의 명칭이기도 하다.
때로는 한빛의 이름으로 커피차가 출동하기도 한다. 한빛센터는 수시로 드라마 제작 현장을 찾아가 스태프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커피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 가지 더, 한빛의 곁에는 방송작가가 있다. 한빛센터와 방송작가 유니온은 같은 공간에 둥지를 틀었다. 약자와 연대하던 한빛은 지금도 신입작가나 신입 스태프처럼 가장 작은 목소리 곁에 자리하고 있다. 두 단체가 나란히 위치한 상암동의 사무실 문은 늘 열려 있다. 미디어 노동자 모두가 언제든 발걸음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장시간 고강도 방송 업무에 지쳐 쉴 곳이 필요하다면, 방송 노동을 하다 부당한 일을 겪어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한빛을 찾아가기를. 한빛은 이제 그런 이름이니까.